그럼 이제 지금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OSS 개발자 포럼의 유우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 제일 좋은 3, 4월에 주말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머리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번 첫 시간은 이미석 교수님께서 오픈소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배울 깃허브 관련된 거는 그냥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좋은 1시간 동안 교수님한테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교수님이 당황할 정도로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자리가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픈소스 얘기를 안 물어보셔도 되고, 국민대학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인 거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민대 이민석 교수고요. 질문을 막 하시면 돼요. 박수 치세요. 제가 할 때 말고 이따가 그 깃허브 배울 때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는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요, 보나마나 옆 사람도 몰라.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그룹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픈소스가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깃이나 깃허브나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프트 개발을 하시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선수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오픈소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이따가 깃이나 깃허브나 이걸 배우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저는 오픈소스라는 거가 뭐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예전에 그 리눅스라고 있잖아요.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가 1990년, 91년 이때쯤에 이제 리눅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뭐 OS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무료 오픈소스로 OS가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OS가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 컴파일러나 이런 도구를 OS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OS도 중요하지만 오픈소스 컴파일러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그 당시에 우리가 C 컴파일러 이런 거 사면은 몇천 불씩 내고 그랬었는데, 리눅스는 OS하고 도구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엑스 윈도우 시스템 같은 이제 그래픽 윈도우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웹 서버들이 이제 지금 쓰는 웹 서버라는 것들이 세상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는 95년, 6년, 7년 그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웹 서버를 하려면은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서버에 또 OS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리눅스를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하면서 리눅스가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99년, 2000년 이때쯤 돼서야 리눅스가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실제 상업적인 용도 중에 가벼운 용도로 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 2000년 초반에는 리눅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리눅스 전시회 이런 데 가면은 기자실 컴퓨터는 전부 윈도우즈로 돌고 있었고요. 그 리눅스 컨퍼런스 사이트도 윈도우즈로 만들어져 있었고 막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오픈소스가 쓸 수 있는 오픈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빨리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오픈소스가 아닌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픈소스로 다 해요. 거의 모든 게 다 오픈소스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로 많은 거를 만들고 오픈소스 회사라고 자기네도 우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호스팅되어 있는 거의 반 이상의 그 가상머신 시스템도 다 오픈소스 리눅스 기반. 리눅스가 없으면은 또 오픈소스가 없으면은 지금은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할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품질도 가장 높이고 기능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도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개발 방법론이 오픈소스라는 거죠. 이런 근거로는 오픈소스가 커뮤니티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업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 그러니까 기술적 재능을 기부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공유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용도 좋아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품질도 높아지는 거죠. 문화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하면은 재밌게 노는 거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노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개발을 하려고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의무감에 불타갖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사람들 친해지고 같이 놀다가 지치면은 이제 뭘 만들어 볼까 해갖고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데 오시면은 뻘쭘하게 있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세요. 명함을 만드세요. 학생들도 명함을 그냥 A4 용지에 인쇄를 하면 돼요. 명함 인쇄를 해가지고 명함을 만들어서 자기 번호 또 GitHub 아이디 또 이메일 이런 거 적힌 명함을 서로 돌리고 같이 나중에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서 만나면은 지난번에 얼굴 기억하기 좋잖아요. 명함에 사진을 넣어도 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거에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뭘 잘하는지 어떤 거가 재밌었는지 이런 걸 알고 나면 나중에 같이 뭘 할 수가 있겠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회사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블랙덕이라는 회사, 노스브릿지라는 회사가 노스브릿지는 컨설팅 회사고요.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이 뭐냐 회사에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자문하는 회사고 블랙덕은 그중에 오픈소스 관련해서 자문하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80% 정도 되는 회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시스템,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어제인가 그젠가 카카오가 은행을 만들기로 했는데 온라인 은행을 만들기로 했는데 자기네가 X86 그러니까 PC랑 같은 CPU 계열을 쓰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은행은 여태까지 리눅스를 안 썼거든요. 그리고 PC랑 같은 CPU도 은행은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IBM에서 만드는 다른 종류의 컴퓨터 이런 걸 좀 썼었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리눅스 비슷한 OS가 있긴 하지만 최초로 리눅스를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어제 봤고요. 거의 안 쓰는 회사는 없다. 대부분은 뭐라도 오픈소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오픈소스로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이 필요해. 그러면 오픈소스 포토샵 하면은 포토샵과 가장 비슷한 오픈소스 솔루션이 있어요. PC용으로도 있어요. 김프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능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무료이고 오픈소스인 솔루션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자기 직원의 엔지니어의 반 이상이 오픈소스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기네 회사 툴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요. 자기네가 만든 거를 공개하고 요즘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오픈소스로 시작을 해요. 우리 회사가 장사를 할 거를 오픈소스로 개발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바깥에 있는 오픈소스를 다 쓰고 바깥에 쓰는 개발자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원이 덜 들고 품질이 높은 거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장점은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릴 거고 왜 오픈소스냐면은 이 첫 번째가 이게 밴드 락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 회사에 내가 묶이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쓰는데 얘네들이 버전 업을 하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의 버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교적 최신 버전으로 금방금방 올려요. 사지도 않으면서 어둠의 경로로 OS를 구해서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근데 회사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돈을 내야 돼.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 특정 벤더에 특정 업체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묶여버리면은 그 회사가 어느 날 버전을 올리면 나도 돈을 더 내고 따라서 올려야 되고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한테 대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스가 있으면은 저 회사가 망했을 때 이 소스를 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최소한 최악의 경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스가 있으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여러 개 생깁니다. 왜냐면 이 소스를 누구나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스를 알면은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오픈 소스가 자체적으로 돈도 가끔은 되는데 오픈 소스가 유명해지면은 내가 이 소스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해갖고 돈을 벌지는 않아도 내가 제일 잘 이용하는 또 내가 잘 만들고 내가 제일 잘 고치고 내가 제일 잘 뭘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서포트라는 걸 해줘요. 와서 우리 좀 느린 것 같은데 좀 빠르게 해줄래?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여기다 그거를 좀 넣어줄래? 하는 이제 그런 기술 서비스. 또 우리 애들 좀, 우리 개발자들 좀 교육시켜줄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는 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두 번째 장사가 돼요. 근데 이제 조그맣게 만드는 이런 거는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기회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술적인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누가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내가 가서 무료로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보통 기술이 이렇게 되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기술 지원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용이냐면은 시간당 300불, 30만 원.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보통 회사에 출근하면은 9시간 정도 들잖아요. 그럼 하루 하면은 거의 300만 원쯤 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되게 유명해져갖고 많은 회사들이 써.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원해. 그러면은 그 정도의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 잘. 왜냐면은 되게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되게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상태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사실 이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를 가지지는 보통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 회사들이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인데 내가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유명한 회사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무료로 자기가 참여를 해서 기술을 제공을 해줘요. 그 회사에 훌륭한 뭔가를 만드는데 나도 기여를 했다라는 그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우리 회사에 있는 훌륭한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밖에 있는 이미 많은 오픈소스를 이용을 하니까 나는 이미 있는 건 다 그냥 쓰고 내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것만 딱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의 자원을 가장 조금 들이고 가장 훌륭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내 친구이자 내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요 네 번째는 오픈소스를 하면은 착해 보여요. 저 사람은 자기가 소스를 만들어서 공유하는구나. 뭔가 자선 사업을 그게 이제 진짜 자선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회사가 자기네 걸 만들어서 딱 공개하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얘기했는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자기네가 만든 거를 다 오픈소스로 공개해요. 저 회사가 공개해서 신문에 이쁘게 나오니까 우리는 안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해, 우리도 착한 회사야 사실은 막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게
내가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오픈소스 친화적이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존중한다, 우리가 만든 거를 여러분한테 다 그냥 드린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거죠. 실제 이제 개발자들 개인한테는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픈소스를 하면은 아까 그 문화적으로 커뮤니티에서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오픈소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 개발자들이랑 바깥에 있는 개발자들 만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기술을 설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개발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모여갖고 개발하지 못하지만 친구들끼리 하다못해 누가 수학 문제를 잘 푸는지 10분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은 우리가 성적을 느낌상 제가 1등, 제가 2등 해갖고 거의 몇 분 만에 성적을 줄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개발자들도 제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갖고 조금만 얘기하면 줄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은 우리 회사 개발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깥에 커뮤니티에 있는 이런 개발자들을 딱 보고 아 제가 제일 잘하는 애고 그 다음 잘하는 애고 얘는 뭘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제가 잘하는 거를 다 집어낼 수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걔를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와. 리크루트라는 거예요, 리크루트. 이게 이제 회사 입장이고, 내가 개발자 입장이면은 나는 애플에서 하는 이런 오픈소스에 열심히 참여를 해갖고 애플 개발자들이 나를 내가 뭘 잘하는지 아주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취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내가 오픈소스로 뭘 하는 모든 거는 깃허브에 기록이 나요. 그래서 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내 깃허브 아이디를 딱 찍어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느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사람이랑 일했는지가 줄줄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취업을 성공할 가능성, 내가 훌륭한 회사로 갈 가능성, 그런 좋은 방법을 알고 내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페이가 좋은, 또는 내가 페이가 좀 적더라도 내 삶을 아주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뽑는 비용이 줄고요, 나는 취업할 기회가 높아져요. 뽑는 비용이 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헤드헌터라는 말을 아시죠? 개발자를 구할 때 고급 개발자들은 보통 이 사람 연봉의 30에서 40% 정도를 줘요. 1억짜리 연봉 개발자를 뽑아주잖아요, 헤드헌터가. 그러면은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를 페이해요. 안 고급 개발자들도 15에서 20%는 줘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선수를 데리고 오면은 얘가 3천만 원을 세이브해 준 거잖아. 3천만 원 저렇게.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또 웬만한 좋은 회사들은 자기가 다른 개발자를 뽑아 오면은 보통 500만 원 이상 인센티브를 줘요. 요즘에 우리가 아는 큰 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 되게 어렵거든. 오픈소스가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스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 소스를 보고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와 정확히 반대고요. 왜냐하면 소스가 있기 때문에 해커도 보지만 착한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리고 해커가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서 이 소스가 가진 보안상 문제점이 아주 빨리 드러나고 아주 빨리 고쳐져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우리가 패치가 자주 오잖아요. 업데이트 해갖고 패치가 수도 없이만 매일매일 날라와. 근데 그게 날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린 모르죠. 누가 아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해커만 알아요. 오픈소스는 에브리바디 다 알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거기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야. 내가 어떤 보안을 하고 암호화를 하는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소스가 공개돼 있지 않으면은 절대 그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백도어가 있는지 모르죠. 얘가 거기에 어떤 일을 해놨는지 모르잖아요. 얘가 우리 자료를 어떻게 빼갔는지.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아니면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보안에 취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쓰면은 나도 오픈소스를 공개해야 되기, 내 것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외부에 노출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라이센스의 문제입니다. 어떤 오픈소스는 가져다 쓰고 내 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오픈소스는 가져다 쓰면 내 거를 다 공개해야 되는 오픈소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거는 라이센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사실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이런 2번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고 내 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때 공개를 안 하는 게 이득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A라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아까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A라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거로 더 똘똘한 걸 만들어서 텔레비를 만들었는데 내가 A를 가져다가 수정하고 고친 영역, 기능을 개선한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A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A가 A 다시가 돼요. 근데 우리 테레비도 계속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테레비 다시를 만들 때 A 다시를 가져다가 예전에 A에다가 했던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내가 한 번 만들고 말 게 아니라 우리 것도 발전하고 원래 오픈소스도 발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원래 오픈소스가 더 좋은 게 되도록 기여를 해주면은 다음번에 내가 A 다시를 가져올 때 일이 줄겠죠. 원래 내가 원하는 기능이 거기 다 들어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고 수정하고 개정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다시 기여를 해서 내게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나한테도 이익이야. 우리가 공유하고 참여한다는 게 기분도 좋지만 실제 돈도 절약을 해줘요. 그래서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오디오가 안 나와. 개풀 뜯어먹는 소리. 되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조직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필요할 때 오픈소스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을 내보내서 바깥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술은 이렇게 돌아요. 라는 걸 설명해야지 바깥에 있는 개발자들이 우리랑 일을 하죠. 우리 거를 감추면 바깥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거를 열심히 설명해서 바깥의 개발자들이 우리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옮기시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오픈소스 회사라고 하면은 저 회사가 이제 뭘 할까? 어떤 행사를 해서 우리랑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가보면은 잘하는 개발자들은 다 바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커뮤니티 가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렇게 아직은 이제 역량이 올라가 있지 않은. 그래서 초보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우선 요거고 같이 이걸 보자고 그러고 같이 스터디를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초보 개발자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뭔가를 하면은 정말로 스펠링 하나 고친 것까지 전부 이 사람의 기여를 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작권을 존중하겠죠, 당연히. 저작권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가진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거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이 서로 지켜야 될 예의를 정의하는 문서인데요. 그 저작권을 존중하겠죠. 그리고 진짜 오픈을 해요. 진짜 오픈한다는 게 아까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깥에서 놀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오픈소스를 만들었는데 어떤 개발자가 자기가 이 새로운 기능을 막 만들고 있다가 어느 날 짠 하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 원래 소스 회사에서 우리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언제 만들고 이런 그 로드맵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나 우리 기술을 다 미리 공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라이센스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은 그냥 편하게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근데 쓰는 사람 입장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게
복잡한 법적인 이슈는 변호사한테 그냥 얘기하면 되고요.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문서예요. 저작권이라는 게 내 권리를 지키자는 문서가 아니고 내 거를 사람들이 쓸 때 어떻게 하라는 조건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깃허브에도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깃허브에 보면 라이센스 선택칸이 있거든요. 그 선택칸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은 이거를 쓰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라이센스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원 저작자인 나한테 저작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너는 써도 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을 장려하는 문서로서 저작권이 필요하고 사용을 할 때 이런 거 정도는 해주면 어떻겠니라고 얘기하는 게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은 깃허브에 저작권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저작권이라는 게 내가 가진 거를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든 거를 네가 가져다가 쓰면은 그와 연관된 네 것도 다 공개해. 이런 저작권이 있고요. 그게 여기 보면은 strongly protective한 나도 열고 너도 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퍼미시브한 거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마 이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그게 이제 좀 퍼미시브고요. 요 중간도 있죠. 요런 정도로는 열어주면 좋겠어. 요렇게 할 때는 네가 네 코드는 열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때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내 거랑 섞여 있으니까 네 코드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그 중간 어딘가겠죠. 근데 요즘에는 라이센스를 전부 이쪽으로 가요. 내 거를 갖다 쓰는데 네 거는 공개하지 마. 공개해도 되는데 공개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 내 거를 썼다는 것만 표시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나 보면은 그 설정화면 어딘가에 보면은 저작권이 나오거든요. 거기 끝도 없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그 설정 화면에 가면요,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오픈소스 저작권에 또 끝도 없는 리스트가 나와요. 몇백 페이지짜리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이 삼성에서 보통 나오면 보통 4천만 라인 정도의 코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거기 사용된 모든 오픈소스의 저작권을 다 리스트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라이센스가 사용을 장려하기는 문서고 참여자, 만든 사람이나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비경제적으로 서로의 이득이 가장 최대가 되는 합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코드, 소프트웨어, 특허, 상표권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자기가 개발하는 사람, 이걸 써서 상품을 만든 사람은 저작권이 좀 복잡한 이슈인데 자기가 만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들, 원래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 사람이 유명해지게 도와주고 유명해지게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해준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막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유명해진 사람은 내가 쟤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잊지 않아요. 서로 그걸 뭐라 그러지? 잡벅을 쌍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GPL 이런 류의 오픈소스는요. 사실 소스라는 거,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거에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MIT의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지식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마다 이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죠. 이거는 소스는 사실 우리가 만든 거에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얼마나 만인의 것이냐 그런 게 상관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야 이거는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지식의 영역이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좀. 지금 깃허브나 이런 데 보면은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복잡해요. 잘 못 골라. 그래가지고 대강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모든 프로젝트 하면은 야 이거는 만인이 공유해야 되고 누구나 이 소스를 쓰면은 이거랑 관련된 걸 다 공개해야 돼. 이런 사회 동포적 관점이 있다 그러면은 GPL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그냥 막 쓰면 돼. 이런 대로 써. 그리고 네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만들어도 금방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PL 이런 게 되게 나도 열고 너도 열고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적 그 사회주의적 라이센스인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네 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거를 많이 가져다 써. 가져다 쓰면 역시 이제 번창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거를 많이 쓰고 많이 쓰면은 아까 우리가 오해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가져다 쓴 다음에 뭘 고치면은 그 고친 게 내 거에 원래 반영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점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이 남아요. 이 텔레비전에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는 게 그 텔레비전 매뉴얼 어딘가에 또 그 텔레비전 메뉴 어딘가에 남게 돼 있습니다. 소스에 대해서 자유를 더 부여해서 그러니까 네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런 자유를 부여하고 사용을 장려하는 거죠. 그리고 소스의 품질이나 또 소스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오픈소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 오픈소스 하면요 위키피디아의 모든 분야의 오픈소스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오픈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잘 분류를 보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위키피디아 누구나 고칠 수 있잖아요. 아시죠? 위키피디아 아이디를 만들면은 나도 그냥 편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은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더니 야 이건 백과사전에 올라갈 만한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지워진 걸 발견하시게 돼요. 위키피디아는 이제 그런 거죠.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만 남게 됩니다. 서로 고쳐서. 오픈허브.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은 사이트예요. 블랙덕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보면은 오픈허브에 각 프로젝트마다 지금 버추얼 머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각 프로젝트마다 이게 어떤 라이센스고 몇 라인쯤 되고 개발자들이 몇 명 정도고 지금 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개발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지 또 이거를 오픈소스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회사가 개발을 하면은 얼마짜리 소프트웨어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픈소스가 필요하면요 이 오픈업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오픈소스를 딱 보고 실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향후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들은 이 사이트를 정말로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 소팅 방법도 있고요. 오픈소스라는 게 보통 어디 있냐면 오픈업 같은 데는 오픈소스가 뭔지 어떤 건지를 하는 DB이고요. 실제 코드 자체가 있는 거를 리퍼지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될 그 GitHub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스를 저장하는 공간 어딘가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리퍼지터리라고 하고요. 실제 리퍼지터리의 값은 GitHub입니다. 지금은 구글이 code.google.com이라는 리퍼지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모든 코드를 GitHub으로 옮겼어요. GitHub이 지금은 거의 답이고요. 빗버켓이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또 있고 소스포지라는 데도 있고 그 G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사바나라는 데 있고요. 네이버의 개발자 센터도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은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액티브하고 잘하는 프로젝트들은 GitHub, 빗버켓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코드플렉스라는 오픈소스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용으로 또 개발용으로 만든 오픈소스가 많이 있고요. 여기도 GitHub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 언저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코드플렉스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스튜디오라는 아주 훌륭한 개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뭐 여러 리눅스나 뭐 다른 기계에서도 돌고 있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기가 아니고 깃허브에다가 공개했어요. 깃허브이 갑이고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은 깃허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픈소스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자세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영어가 조금 되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일이기 때문에 문화와 소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참여할 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지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자세도 필요하고 당연히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으신데 시간이 문제죠. 내가 컴퓨터를 하면은 우리 엄마는 내가 게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열정하고 진정성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계시지만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를 열정이라고 해요. 내가 어느덧 내가 하고 있어. 딱 보고 이게 삘이 쫙 간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를 열정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다가 아침이 된 걸 발견하는 걸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죠. 밤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진정성은 뭐냐면요.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그 피드백을 받은 거를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아마추어는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아마추어 개발자다 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하고 오픈소스로 뭘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걸리죠. 다른 거는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우리가 여태까지 적어도 몇 년씩 배웠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구글 검색하시고요. 단어 찾아가면서 그냥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건데 그 오픈소스에 내가 참여를 할 때는 나도 관심 있는 오픈소스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오픈소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별 관심도 없는 영역의 주제를 뭐 내가 참여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열정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나도 자주 쓰는 이런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자주 진짜 써보고 뭐 매뉴얼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팁도 만들어보고 버그도 고치고 신고하고 또 내 이제 능력이 되면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행히 영어랑 달라가지고 언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한글화가 안 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거 한글화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우리나라 개발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성숙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거를 다른 프로젝트랑 연동을 해보는 거, 또 테스트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오픈소스 개발자들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드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이런저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거, 여러 언어 버전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거는 남들보다 훌륭한 멋진 걸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이거죠. 이게 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에 없다면은 그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이제 오픈소스로 참여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원래 있던 소스가 이제 깃허브나 이런 데 있거든요. 이거를 포크를 해서 가져와. 내 땅으로. 여기서 지지고 볶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원래 거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는 그냥 있고요. 포크해서 가져오면은 내 땅에 이제 똑같은 카피가 생기거든요. 그걸로 이제 막 장난을 친 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 풀 리퀘스트를 하면은 원본에 이거를 반영해 달라고 메시지가 가요. 그러면 원본을 만든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머지라는 걸 해서 자기 원본 소스를 고쳐줘요. 내가 의도한 대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따가 오늘의 강사인
송태용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실제 메이저 오픈 소스 여기는 이런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 있잖아요. 스펠링이 틀렸어. 이런 거는 금방 받아주겠죠. 고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것만 또 눈 씻고 찾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찾기도 어려워요. 소스가 또 충분히 커요. 이미 잘 돼 있는 애들은. 소스 이야기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는요, 항상 적극적인 오픈을 가정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이는 상태가 오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그룹이 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배포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험이 덜 끝난 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제 저녁에 하고 있던 일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또 문서를 뭘 만들었는지, 또 어떤 결정 과정이 있는지, 여기 우리 논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커뮤니티라고 하면, 커뮤니티는 기능 추가를 한다거나 버그 수정을 하거나 버그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서 저쪽에 들어가서 더 좋은 게 만들어지고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이만큼인데 이 중에 이만큼은 누구한테나 필요할 때는 다 공개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특정 회사에만 필요해.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될 이유가 좀 있겠죠. 이 회사에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만 한정된 기능이야. 다른 데 별로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고 내가 이 회사랑 일해서 돈 버는데 그냥 써도 되죠. 이거는 권리이자 어쩌면 의무이기도 해요. 그 회사랑 관계에서. 그래서 나도 오픈소스가 아닌 다른 거를 포함할 수 있고요. 또 바깥에서도 이 소스를 똑같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 고객을 위해서 오픈소스가 아닌 거를 유지해도 아무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장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안 오픈소스로 특정 고객을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결국 얘가 좀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돼서 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모두가 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라이선스, 저작권이라는 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야, 네가 오픈소스 아닌 부분을 써갖고 어떻게 하려면은 이렇게 개발하면 돼 라는 거를 라이선스가 규정하고 있고, 그게 절대로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쓰고 발전하게 하자는 약속인 거죠. GitHub은 Git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사이트입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Git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 Git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사이트예요. Git은 뭐냐면은 무려 리누스 토발즈가 만든 협업 개발 도구예요.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는 되게 큰 프로젝트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니까 소스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소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엄청나게 많은 명령이 있고 평생가에 한 번도 안 쓸 그런 기능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든 도구가 다 복잡한데 우리가 맨날 쓰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몇 개 안 되는 걸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만 배우면은 삶이 불편하질 않아. 그리고 가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 매뉴얼을 보시면 돼요. 이 Git이라는 거는 리누스 토발즈가 엄청난 협업을 위해서 만든 훌륭한 도구고요. 이런 Git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우리가 에디팅을 하고 파워포인트 만들 때 언두 버튼 있잖아요. 언두 버튼 하다가 망치면은 원래 거로 돌아가는 거, 컨트롤 Z. 이 Git이라는 소스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해주는 일이 언두 버튼을 제공하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막 했는데 잘 돌았어.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었는데 안 돌았어. 어제 하던 것도 안 돼. 그럼 어제 걸로 돌아가고 싶죠. 일단 어제 되던 것까지는 확보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해주는 게 이 Git이에요. 언두 버튼. Git을 쓴다는 거는, GitHub을 쓴다는 거는 이 Git이라는 소스 컨트롤하는 걸 쓰고요. 이슈 트래킹을 합니다. 이슈 트래킹은 뭐냐면은 버그가 있으면은 이 버그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고쳐야 되니까 아 여기 문제가 있네라고 등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이 버그를 고치겠죠. 그리고 이게 버그가 해결됐다고 지워주는 거야. 이게 이제 이슈 트래킹이 그건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잊지 않고 쫓아가가지고 결국 해결하고 이제 지우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협업도 뭐 아까 얘기했던 포크 플리스트 이런 걸 해갖고 서로 원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서로 개선된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협업 도구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제공을 해줘요. 깃허브에 보면은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을 한 날은 녹색, 아무것도 안 한 날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깃허브 아이디를 가지고 이 사람 아이디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 여기가 이제 잔디밭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이 사람은 매일 뭔가 깃허브에다가 하여간 코멘트라도 고쳤다는 거죠. 뭔가를 할 때마다 이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에 이제 팀 단위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팀은 무슨 요일날 몇 시쯤에 일을 했는지를 요 원의 크기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팀은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일하는 팀이라고 그러면은 이 전체가 까맣게 돼 있겠죠. 왜냐면은 전 세계는 시간차가 다 있잖아요. 근데 특정 회사,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회사면은 이제 일하는 시간에 몰려 있겠죠. 회사에서 하는 거면은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면은 밤 시간에 몰려 있겠죠. 회사에서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뭐 통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왜 오픈소스인가에 화살표 있던 데 있잖아요. 리크루트, 취업용인 거예요. 이 깃허브에 아이디가 있으면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커밋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낱낱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코드를 어떻게 고쳤고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역량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프로젝트에서 C 언어로 이런 작업을 했구나. 그 작업 내용은 이런 코드인데 몇 줄쯤 됐구나. 이런 거를 몇 번 했구나. 얼마나 많이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깔끔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헤드헌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취업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이 사람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태까지 깃허브에 있는 프로파일 가지고 이 사람은 자바의 심각한 개발자구나. 그리고 이런 영역에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알면은 이런 능력을 원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랑 매핑을 해줘요. 소스비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 작업을 심하게 하고 많은 개발자들한테 잡 오퍼를 날렸어요. 여기는 영국 회사인가 그래요. 이런 회사들이 많고요. 지금은 미국 애들은 개발자 리크루팅하는 회사들은 헤드헌터들은 깃허브 분석을 대부분 다 합니다. 깃허브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이따가 이제 강의도 들으시겠지만 자료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완전 풀 버전이 있거든요. 이 완전 풀 버전이 있는 링크를 우리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깃허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돼 있고 이런 링크들이 다 살아있는. 또 예. 처음 했던 오픈소스가 뭐예요? 저는 오픈소스로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현업 개발자로 일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진 진짜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은 아마추어 무선이라고 알아요? 햄. 요즘에는 잊혀진 취미. 무전기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전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기로 뭐 우리나라 사람이도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80년대까지는 햄이 꽤 짭짤한 취미였었는데 그 무전기로 말을 하거나 모르스보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PC 통신이라고 모뎀으로
모뎀으로 컴퓨터로 이제 서로 채팅도 하고 게시판도 쓰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무전기로도 그걸 해보자 해가지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제 한글 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글 버전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사람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사면은 몇십만 원씩 된 그 모뎀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제가 설계해서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키트로도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났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햄이면서 컴퓨터로 통신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만든 거를 썼어요. 거의 몇천 명 이런 거 아니고요. 몇백 명인데 지금도 거기 가면은 제가 이제 뭐 그런 걸로 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를 딱 해보니까 야 이게 내가 만든 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받고 자선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 말이 자선 사업이지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한 거지만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하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고 하드웨어도 만들었으니까 쟤는 하드웨어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는 애네 라고 해가지고 회사들이랑 일을 할 기회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부자가 됐으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저 요트 타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오픈소스로 대부분 하고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 되게 세금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픈소스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예. 지금 오픈소스 같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저희들도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발자들은요 거의 리스크가 없어요. 개발자들한테는 리스크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위해서 개발할 때는 라이센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상품을 개발할 때는 예를 들어 GPL 같은 버전의 라이센스를 쓰면은 이 GPL이랑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은 갤럭시 S를 만드는데 갤럭시 전화기를 만드는데 갤럭시 전화기의 OS는 리눅스로 GPL이거든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리눅스 안에 그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보호해야 될 특허 기술들, 자기네가 보호해야 될 영업 비밀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가 담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해가지고 자기네 영업 비밀이 다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쓸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거를 칼같이 금을 나눠가지고 요거는 오픈소스를 안 해도 되는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의가 필요하고 큰 회사들은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법률부서에서 다 컨트롤해 줍니다. 근데 이제 자기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닌데 자기네가 만든 거를 삼성에 납품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는 막 만들었는데 삼성에서는 그 소스를 쓸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그 소스를 안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에서 만들 때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요즘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고 계약을 할 때 큰 회사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관한 것들을 계약 조건에 집어넣어줘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GPL 버전 라이센스를 하나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들은 자기가 직접 개발한 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권리고 다 자기가 하면 되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개발의 한 90은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될 때 원본의 라이센스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검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검증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소스가 다 있잖아요. 오픈소스. 그거를 DB로 갖고 있고요. 내가 프로그램을 100줄 짜면은 이 100줄에 요 3줄은 요런 소스에서 가져왔지 라는 거를 다 검사해낼 수 있어요. 그걸 시간도 걸리는 일도 아니야.
가져다가 변수 이름 받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안 통해요. 구조 분석을 해서 다 검사를 해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래서 백교 때는 백교도 되는데 백교는 원본의 라이센스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명확한 상업적인 고객이 없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재밌게 열심히 잘 만들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알아서 쓰세요. 그럼 안 쓰든지 뭐 붙이든지 하겠죠.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상업적인 개발을 안 할 때는. 방금 깃허브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예. 왜 사람들은 그러면 깃허브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카톡을 많이 쓰는 거랑 똑같아요. 어느 날 깃허브로 확 돌렸어요 그냥. 다 깃허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소스포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소스포지가 느려져가지고 깃허브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깃허브는 상업적인 회사예요. 깃허브 자체는 소스가 공개가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깃허브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은 깃허브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가요. 갈 사람이 없어. 다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가입자 수가 안 느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깃허브이 학생들 그룹을 대상으로 깃허브에 가입하면은 뭐 유료인 개발 도구 이런 것도 막 그냥 주는 이벤트도 하고 그래요. 가끔 보면은 학생 이벤트 이런 말 하고 그래요. 거의 상업적인 제가 말했는데 수익률이 깃허브이 돈을 버는 건요. 깃허브 자체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할 때는 무료고요. 깃허브이 소스를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잖아요. 오픈 소스가 아닐 때는 돈을 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서 오픈 소스로 안 할 때는 역시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데 오픈 소스가 아닐 때는 돈을 내고 써야 되고요. 회사들이 깃허브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깃허브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DB가 있어요. 어느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거를 당연히 팔겠죠. 개발자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오픈소스냐 아닌지 상관없이 개발자의 기술적 프로파일을 그 DB를 리크루트 회사에 내가 깃허브 사장이면 당연히 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걸 분석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사실은 깃허브 배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어요?